올해 추석 연휴 진주에서는 8곳, 사천은 3곳, 산청과 함양, 남해와 하동 등 군 지역에서는 각각 1곳의 응급실이 가동됩니다. 남해고속도로 최대 정체는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실원 분기점에서 창원 분기점 사이 양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들뜨기 쉬운 추석 연휴, 화재도 사고도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매년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는 평소 대비 3배, 119 신고 건수는 30% 안팎으로 늘어났던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진주성을 활용한 콘텐츠가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됐는데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농민들에게 6차 산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산물 재배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장비들이 입고되면서 고부가 상품화를 노리는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빈집털이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SNS 등에 공개된 항공권과 여행 사진들로 장기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옥봉 신임 진주경찰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 편안한 명절 나기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제법 적지 않은데요. 정상 운영되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문을 여는 약국과 주차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교통정체 구간과 차량 몰림 시간대를 파악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김동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서부 경남 응급의료기관들은 정상 운영됩니다. 진주에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제1병원, 한일병원, 고려병원 등 총 8곳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사천에선 삼천포 제1병원과 삼천포 서울병원, 하나병원까지 총 3곳이 응급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단위 지역에선 산청군 보건의료원과 하동중앙의원, 남해병원, 함양성심병원이 각각 응급실을 가동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 의료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 전 시군들은 추석 당일인 17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동군 진교면은 이날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수거를 진행합니다. 지자체마다 날짜와 품목, 읍면별로 제한되는 경우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휴간 차량 이동으로 인한 교통 정체도 지난해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교통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관내 교통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 당일 오후 12시에서 18시까지 남해선 7원 분기점에서 창원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집중되어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제정 구간뿐만 아니라 민자 구간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진주시는 추석 당일에 한해 남해군은 연휴 기간 지역 유료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사천시 역시 지역 내 9개 노상 유료 주차장을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함양군은 14일부터 18일까지 유료로 운영 중인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을 비롯 공영 노상 주차장 7곳 등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무료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홈페이지나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은 들뜨기 마련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족, 친지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들뜬 기대감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을 비울 때는 단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추석 명절 기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299건, 사망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약 4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휴 기간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주의 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는 지난해 기준 전체 화재의 6.1% 수준이지만 추석 명절 기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용유 화재 시 절대 물을 부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가스밸브를 차단 후 소화기를 사용하시거나 튀김 용기보다 더 큰 용기나 담요 등을 이용해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꼭 구비하셔서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되는 119 신고 건수도 전국 기준 1일 평균 4만 1000여 건, 평소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특별 경계 근무 등 소방안전 대책을 펼치는 한편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소방항공대의 소방헬기 31대와 500여 명의 항공 인력도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성묘객 등이 많아지는 연휴 기간 도와 전 시군의 산불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또 음식물 조립 빈도도 높아지는 추석 연휴. 가정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외출 전엔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개청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사천 지역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윤영빈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천읍 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 곤양면의 장애인 시설인 평강의 집을 찾아 성금을 전한 뒤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역 상생과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 경상국립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펼쳐진 한복문화체험 행사에는 1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해 한복 착용법과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학생들은 한복을 입은 채 투어 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진행하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에서 추석 연휴에도 반려동물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주 11곳, 사천 8곳 등 모두 73곳의 동물병원이 운영됩니다. 병원 정보는 경남도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반려동물 건강 관리를 위해 명절 음식 급여와 장거리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개최됐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외성까지 행사장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으로 향하는 왜군의 모습이 성벽에 비칩니다. 이내 김시민 장군의 모습이 떠오르고 무대에서 화려한 건무가 펼쳐집니다. 지난달 개최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의 개막 공연 칼을 품고 꽃을 피우답니다. 행사에서는 장소에 따라 다른 주제의 7개 미디어 아트가 마련됐고 각종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진주성의 역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칼을 품고 꽃을 피우다는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 또 그들의 희생을 예술적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한다. 바로 화합의 칼이자 평화의 칼로 상징되는 이야기를 24일간 다녀간 관광객은 22만 명.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호텔 오픈한 이래 작년 유등 축제 기간 빼고 제일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셨고 고객이 숙박을 하셨고 특히 젊은 커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왔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호텔에서만 약 5,300명 정도 숙박을 했고 이 가운데 진주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내년에도 미디어아트 진주성이 진행됩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의 정신을 미디어아트에 녹여낼 계획입니다. 법고창신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진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전통을 미래 진주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형태로 주 무대를 공북문과 중영으로 옮겨 진행되는데 특히 외성까지 행사장 규모를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 개막식에서만 진행됐던 진주 역사 기반 주제 공연도 내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김시민호에 탑승해야만 볼 수 있었던 의암 XR 논개 공연을 가설물 설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의 공간과 주제를 확장해 진행될 예정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진주의 대표 야간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이 하이 CSA 진로부트 캠프를 개강했습니다. 13일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산업협력관에서는 경남교육청과 도내고등학교, 경상국립대 간의 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과 개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과 도내고등학교가 공동 기획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학기 캠프에는 사천 용남고등학교와 삼천포 중앙고, 김해 가야고가 대상으로 대학과 고교 동아리 연계, 대학 연구실 체험, 우주항공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보유자 김기찬 선생의 기찬 쌈시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푸른 기와집에서 날아온 봉황들의 합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청와대에서 보내온 명절 선물 상자를 활용해 제작한 신작 70점을 포함 200여 점의 낙죽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지역 농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의 농산물 재배 현황을 고려한 장비를 마련해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대곡면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 중인 문용규 씨. 지난해부터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부담돼 포기했습니다. 개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개발 비용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이게 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올해 문을 연 진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낮은 기계 사용료로 농민들의 창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7월 달에 가공센터 개장해가지고 거기서 가공을 몇 번 의뢰를 하고 하니까 모든 비용 면에서 거의 한 80% 수준 절감이 되니까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가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잼과 젤리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주스류 같은 습식 가공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건식 가공 모두 가능합니다. 진주가 딸기 주산지인 점을 고려해 무른 과일의 즙을 짜는 데 특화된 공합 착즙기도 구비돼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의 특성상 다품종이고 그것에 맞는 소량 생산이 가능한 범용적인 88종의 다양한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과 기술 이전, 창업 보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들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주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또 교육하고 기술 이전하는 등 농업인이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해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센터는 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와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2024 사천 에어쇼 준비 상황 점검과 성공기원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3일 비행단에서 열린 행사는 에어쇼 추진회의와 현장 점검, 성공 개최 기원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사천 비행장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올해 에어쇼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와 호주 에어쇼팀의 고개 비행과 항공기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남해군이 고수온 피해를 본 33곳의 양식어가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군은 합동피해 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어가를 조사한 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복구 어가 33곳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3억 8천만 원 중 9억 6천만 원입니다. 군은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2차 피해복구 계획 수립 후 피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8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13일 시작됐습니다. 별천지 하동 꽃천지 북천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북천면 직전마을의 꽃단지에서 펼쳐집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며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꽃단지에서는 코스모스와 메밀꽃, 백일홍 등 다양한 가을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47분쯤 경남 창녕군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는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등 유감 신고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일부 가맹점주들이 정산지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의 경우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배달의 진주를 통해 걷어왔는데 올해 3월부터 판매 대금 정산이 늦는 등 피해를 입어와 현재 앱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앱 운용 업체에 설명하려 해도 고객센터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진주시 역시 대금 정산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앱 운용업체 측은 적자로 직원이 많이 쓸 수 없어 생기는 문제라며 조속한 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가맹점 업주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비도 쓰고 뭐 급할 때는 이제 뭐 솔직히 뭐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부탁도 하거나 7월경 때는 이제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여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고향을 찾은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다만 명절 기간 집이 비어있는 점을 노린 범죄와 각종 교통사고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옥봉 진주경찰서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진주경찰서장에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진주경찰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충주의 고장이자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 이곳 진주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근무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모든 치안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장님이 또 스튜디오에 오신 만큼 지역 치안 얘기에 대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진주 지역 교통사고 건수는 9월 현재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건 증가하여 올 한 해 지금까지 1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중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11분으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과 협조하여 교통시설물을 보강하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을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진주경찰에서도 117명의 관련자를 검거하여 그중 19명을 구속하였지만 한 번 이체된 피해 금액은 범인들이 순식간에 인출해 가기 때문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가 올 경우에는 일단 필싱 범죄일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를 끊으신 후 자녀들이나 경찰관서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긴 만큼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 세대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빈집털이 막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직접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추석 연휴는 5일간으로 네.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집털이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집을 비우실 때는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 전단 등은 미리 제거해 주시고 연휴 기간 중 개인 SNS에 항공권이나 여행 사진을 게재하여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명절엔 아무래도 차량 이동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텐데요. 운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긴 명절 연휴로 인해 가족 및 친지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많아 음주운전이나 숙지운전이 우려됩니다. 소중한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는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교통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주시고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다가오는 10월엔 우리 진주 지역에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등 전국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도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진주경찰은 시청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교통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진주경찰은 진주 시민 여러분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이례적인 폭염과 함께 비 소식도 예고됐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저녁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동안에도 서부 경남 지역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고 밤에는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화창하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3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세종은 오전 내내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